배합토의 성분에 따라서 식물 컨디션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라든가 상토의 마사, 펄라이트, 산야초, 마사랑 펄라이트, 그러니까 영양도 없고 무기물, 돌멩이만 있는 뻐간 느낌.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관리라는 표현을 관리, 우리 거는 새끼도 잘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무기물에 식재를 했으니까 영양이 없잖아요. 그죠? 건더기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둥 23년 10월 15일 3시경. 해가 오늘 날씨가 조금 개팍하네요. 어제는 비도 좀 오더만 해가 니웃니웃 기우고 있는 시간대입니다. 잠깐 좀 조용해서 재밌는 거 뭐 없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당임금을 제가 이거를 여기 사이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대충 보이죠? 엊그제 거제도, 저기 거제도에서 오신 땡땡이 언니께서 깜짝 놀라고 가신, 그때 이거를 제가 심었을 때 철화 한 요만한 거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 심었던 거예요. 빠르면 내년 아니면 늦으면 내후년 전시회 때 혹시나 기회가 되면 얘를 만약에 실패 안 하고 잘 관리를 하면 가져갈까 생각해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얘는 아마 저기 매장에 오셔도 구석탱이에 짱박혀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당임금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배합토의 성분에 따라서 식물 컨디션이 상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레티지아를 테스트를 할 건데, 근데 이제 보시면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얘 여름 내내는 그냥 생비 맞추다가 왜 날이 좋아지니까 얘는 커버를 왜 달았을까? 요쪽 내 아무튼 요쪽 주인장은 아무튼 애가 골 때려 가지고 거꾸로 하는 거 같죠? 거꾸로.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레티지아 이렇게 보시면은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게 좀 풍성해요. 풍성한 게 지금 요거 1번, 요거 1번이고, 그 다음에 저 3번 조금 애가 찐따처럼 자랐지만 3번, 그 다음에 2번이잖아요. 근데 요게 카페 자료에서, 카페에서 뽀은이네 집, 다음 카페 뽀은이네 집, 여기도 뽀은이네 집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저기 관평동 테크노밸리 근처라고 말씀드렸죠. 보죽도서관하고 두리중학교 인근. 우리 동네인지도 모르시는 분 있어, 우리 동네 살면서. 아무튼 카페에서 레티지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 다음 카페 뽀은이네 집. 상세한 설명을 보시려면은 그거를 보셔야 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 12월 2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러면 22, 23 2년이 좀 안 돼. 2년하고 10, 12, 12 두 달 정도가, 거의 2달 정도가 안 됐네. 1년하고 10개월이네. 그러면 요 1번은 1번 배합토, 1번 배합토의 펄라이트. 그러니까 얘는 그냥 2번 배합토라고 생각하시면 돼. 본인에서 판매하는 2번 배합토. 어느 정도 이제 골고루 알아서 잘 들어간 거. 2번은 마사하고 펄라이트 만든 거예요. 얘는 무기물만, 무기물, 그때 말씀드렸죠. 무기물과 유기물. 3번은 1번만 넣은 거예요. 한마디로 뻑뻑한 흙. 무기물은 거의 모래 정도만 있고, 무기물은 여기에 피트랑 미생물하고 영양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도 뭐 테스트를 하지만 제가 테스트할 때는 진짜 거의 논문 수준으로 해요. 처음에 샘플을 고를 때도 거의 몇 폭이라든가 사이즈가 일정한 거를 고르고요. 뿌리 상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약물에 그것도 담가서 시료 자체를 최대한 데이터를 똑같은 거를 잡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했던 목적은 흙의 배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서 제가 카페에 작년에 글을 얘를 썼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아무튼 결과물을 보시면 2번 배합토처럼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상토라든가 상토의 마사, 펄라이트, 산야초, 뭐 S라이트 그렇게 섞은, 그렇게 공극이 적절히 있는 그런 배합의 비율로 세팅을 한 것이고, 2번 같은 경우는 마사랑 펄라이트, 그러니까 영양도 없고 무기물, 돌멩이만 있는 그런 식재 방법이었고요. 3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뻑뻑한 느낌. 그러면 여기에서 야, 1번은 좋고 2번이 나쁘고 3번은 그렇네, 과연 그럴까요?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관리라는 표현을 관리. 야, 그러면은 우리 집은 척박하게 산야초만 넣고, 뭐 산야초 약물 없습니다. 저것도 그렇고 무기물입니다. 산야초, 펄라이트, 마사, 뭐 그런 거 모래 좀만 넣고 상토도 조금만 넣는데 우짜라고 썩고 뭐 그러니까 통풍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 거는 새끼도 잘 안 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무기물에 식재를 했으니까 영향이 없잖아요. 그죠? 건더기만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영양을 보충해 주면 되지. 뭐 유기질 비료를 쓴다든가, 그다음 뭐 퇴비, 그 가축분 있잖아요. 뭐 군뱅이나 지렁이나 뭐 소똥이나 돼지똥, 그것도 영양제예요. 나는 영양제 없이 키우는데 어차피 그것도 영양제입니다. 그런 퇴비를 좀 섞는다든가, 또는 12월 메이트 같은 유기질 비료 12가지 성분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뿌려 놓는다든가, 어떤 분들도 오스모코트를 뭐 뿌려 놓는다든가, 그런 것을 활용하면 얘보다는 더 풍성하고 탄력 있게 관리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얘는 야, 물 빠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얘는 물 빠짐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물을 위로 줘버리면 물이 밖으로 겉도는 것도 사실 많아요. 똑같이 우리가 샤워기로 물을 준다고 치면은, 비가 아니고 샤워기로 똑같이 물을 준다고 치면은, 얘는 적당히 물이 빠지고 빨아먹고, 얘는 확 빠지고 확 마르고, 얘는 물이 잘 안 밀려갑니다. 뻑뻑하게 되니까. 그럼 이 상태 3번은 어떻게 될까? 가끔씩 저면을 해주시면 좋다는 거죠. 가끔씩. 그러면 전체 뿌리가 골고루 물이 묻으니까 성장에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거리대에 나가기 전에 저희 하우스 벽돌에서 그냥 제가 물로만 대충 관리를 한 거예요. 물론 중간에 뭐 칼슘 먹고 뭐 스티미어 줄 때 얻어먹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 양도 얘는 많이 주고 얘는 적게 주고 그게 아니라 똑같이 준 거예요. 똑같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정상 기준으로 물을 줬으면 얘는 조금 더 자주 주고 얘는 더 흠뻑 자주 주고, 그렇게 됐으면 결과물이 이렇게 다르게 차이는 나오진 않았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사실 이게 밥이 더 적었거든요. 어디서 탄력을 받았냐면, 비 맞으면서. 아무래도 비를 맞으면, 비가 제가 보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비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비에 공기 중에 있는 질소도 실제로 활용을 못 해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콩가작물을 제외하고. 그래서 비를 맞아 가지고 이렇게 잘 자랐다는 거는 어떤 소리냐면, 저면 관수를 한 효과라고도 보셔도 돼. 수분이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비는 계속 내리잖아요. 우리는 샤워기로 물을 줄 때 뭐 3분, 5분, 10분 이렇게 주는 거지만, 비는 하루 종일 내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극을 빠짐없이 전부 다 수분으로 보충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활동을 하면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노숙을 한 뒤로 새끼를 많이 낳고, 사실은 얘랑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중간중간 새끼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심어야지 좋다 나쁘다 그런 거보다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떤 거를 보충을 해주고 물 조절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감을 좀 잡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거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운데 애들은 좀 새파랗잖아요. 제가 이거를 성장이 너무 억제가 돼 가지고 저번에 제가 12월 매트 몇 개 뿌려서 올려줬어.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 겁니다. 성장이 될 때는 당연히 색감이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충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차이가 커. 야, 그렇게 비 오래 맞고도 참 장하네, 장해.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는 뭔가는 문제가 생길 줄 알았거든. 올해처럼 비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장기간 오는 적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다 사라져서 고맙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게 자랐으니까. 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밖에서 노숙을 적당히 하고요. 여기에 들어갈 것은 아직 제가 정하지 못했는데, 얘는 이제 임무를 다 했고, 한번 얼릴 거 살짝 얼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온순화 과정. 살짝 얼릴 애들을 어떤 녀석들을 한번 집어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 마리아금, 얘는 생장점 망가져가지고 빗물 계속 고이니까 드디어 옆에서 새끼가 또 나오는구만. 제가 노숙 끝낼 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서, 이렇게 그냥 생비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 오늘 일찍 들어가야 되나? 내일 택배 정리를 미리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